압도적인 점유율 차이는 물론이고 두 배나 많았던 유효 슈팅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우 끝난 레스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이번 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다. 역습이 강한 팀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제이미 바디의 나이가 올해로 자그마치 37살이지 않던가? 은퇴를 코앞에 둔 선수 한 명 막지 못해서 이따위로 승리를 놓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비록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실점을 허용했지만 수비들의 기량이 부족했다기보단 전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공격만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뒷공간이 뚫리는 순간 실점을 허용하기 십상인거늘 이번 경기 실점만 놓고 보자면 로메로 자네가 정신을 팔아먹고 맨마킹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허용하지 않았던가? 약팀을 상대할 땐 응당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상대적인 전력차가 크다고 해도 한두 번의 역습은 허용하기 마련이거늘 그 한두 번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다잡은 승리를 놓치는 게 그것도 곧 있으면 40살 스트라이커한테 조롱까지 당하면서 승리를 놓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나? 제가 바디 선배와 마찬가지로 레스터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지만 레스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한 번 해봤고 토트넘은 1961년 1부 리그 우승을 끝으로 60년이 넘도록 리그 챔피언에 올라보지 못했으니 사실상 팩트로 긁혔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디 선배라면 이번 경기 득점을 포함해 개막전에서만 8골 토트넘전에서만 9골을 집어넣은 개막전의 사나이자 토트넘 킬러라 불리는 선수건을 토트넘 킬러고 나발이고 지금 당장 은퇴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에 부상까지 달고 있던 선수한테 실점을 허용한 이상 우승 후보가 어쨌니 할 자격은 없지 않겠나? 심지어 마레스카 감독을 첼시에 빼앗겨버리고 도팅엄에서도 경질을 당했던 쿠퍼 감독을 데려왔기에 감독 차이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놓친 건 99.9% 선수들의 책임이란 말이지. 직접적으로 경기를 수행한 건 선수들이며 저 역시 주장이자 에이스답지 않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모든 책임을 선수에게 돌리는 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전술에 똑같은 실점 그리고 매번 똑같은 변명까지 전술도 변명도 플랜 A밖에 없는 감독님 때문에 개막과 동시에 토트넘 팬들의 혈압이 오르고 있으며 우리 토트넘은 감독한테 그리 관대한 팀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겨우 한 경기를 치렀을 뿐이기에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지만 감독님께서 계속 지금처럼 우리가 알던 모습만을 보여주신다면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콘테 감독님에 이어 머지않아 경질 재판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고작 한 경기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웃기지만 날 경질한다고 해서 더 좋은 감독이 뭐야? 멀쩡한 감독이나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은 넓고 감독은 많은데 돈만 있으면 어려울 게 있겠습니까? 혹시 또 모르죠? 회장님께서 매번 경질 위약금으로 낭비할 바에 차라리 가장 비싼 감독을 데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고 뱃박이 저리 가라 할 만큼 천재 빡빡이로 소문난 지단 감독님을 모셔올지도요. 지단이라면 애초에 계약금과 연봉을 떠나서 구단의 투자가 받쳐줘야 데려올 수 있다는 건 몰라? 거의 모든 선수가 슈퍼스타로 구성된 레알의 감독을 하던 양반이 미쳤다고 토트넘에 오겠나? 뭐 펫박이나 지단급은 힘들지 몰라도 클럽급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리버풀에 비하면 토트넘의 투자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인 마인츠나 도르트문트에 비하면 토트넘이 훨씬 B클럽이라 할 수 있으니 클럽이라면 적어도 이번 시즌까진 무직으로 휴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 다른 클럽급 홍명보 감독이라면 이미 대한민국 대표팀을 맞지 않았던가? 내가 알기로 전세계 감독 중에 이른바 클럽급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둘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고작 한 경기뿐이었지만 기존의 클럽 레코드까지 경신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솔랑케를 영입한 것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부상 없이 베스트 11을 가동했음에도 승격팀 레스터를 상대로 승점을 1점밖에 챙기지 못한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구멍이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영입했으며 부상 없이 베스트 11을 가동했음에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결국 선수들이 제 몫을 다해주지 못했다는 말 아닌가? 일단 손흥민 자네만 해도 평점 5점의 혹평을 받으며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줬으며 야심차게 데려온 솔랑케 역시 승격팀의 수비를 상대로 단 한 골도 집어넣지 못했는데 이게 어딜 봐서 감독인 나의 문제라는 거지?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세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번번이 골키퍼에게 막히더군요. 첫 경기부터 득점에 성공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뭐 지난 경기는 토트넘 전술에 적응하는 경기였다 할 수 있으니 조만간 반드시 득점포를 터뜨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경기라 해서 우승과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적응할 시간까지 제공하기엔 자네 이적료가 무려 1130억이나 하지 않았던가? 그 정도 몸값이라면 맨시티의 홀란드처럼 데뷔 전 데뷔골은 넣어줘야 했다고 보이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도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의 득점보다 중요한 건 팀의 승리지 않겠습니까? 전반 내내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국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상대 감독이 우리 전술의 빈틈을 공략해 역습 위주로 패턴을 바꾸었는데 계속해서 몰아붙이기보단 소중한 한 골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네의 이전 소속팀 본머스야 안정적인 잔류가 목표인 중위권 팀이라 할 수 있으니 한 골만 넣고 지키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겠지만 우리 토트넘은 우승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팀이라는 거 몰라? 약팀과의 경기에서 거둔 대승이야말로 강팀을 상대하기 전 최고의 보약이라 할 수 있는데 고작 한 골 넣고 걸어 잠그는 팀이 우승을 목표로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약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니 보약은커녕 독약을 먹은 셈이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선수들도 부진에 대해선 뭐라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경기가 안 풀릴 때면 선제골을 지켜서 승점을 챙기는 플랜 B도 마련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만 4년 연속 리그 우승을 독식 중인 맨시티의 펫박이가 한
골 넣고 걸어 잠그는 거 본 적 있나? 그저 감독마다 필승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페빠기의 필승법이 후방 빌드업을 바탕으로 한 점유율 축구라면 나 포스테코글로의 필승법은 3골 먹히면 4골 넣고 이긴다. 이른바 극강의 공격 축구 이거늘. 가르디올라 감독님께서는 빌드업 축구를 기본 전술로 사용하시지만 명장병에 걸려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포지션과 세부 전술을 수시로 바꾸신다는 거 모르십니까? 리그 4연패에 빛나는 맨시티마저도 상대팀 전술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데 까놓고 말해 맨시티가 어떤 팀이지? 후보까지 전부 정상급이라 불릴 만큼 콘크리트 스쿼드를 갖추고 있지 않나? 반면에 우리 토트넘은 종이장처럼 얇은 스쿼드에 주전과 후보의 기량 차이까지 심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전술만을 고집하는 것이며 빠른 발과 역습이 주무기인 선수를 데리고서 측면 위주의 공격 축구보다 효율적인 전술이 있다고 생각하나? 공격 축구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선제골을 넣은 뒤 지킬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1000억도 넘는 스트라이커를 데려왔음에도 승격팀 레스터를 상대로 다잡은 승리를 놓쳐버린 토트넘. 선수의 문제가 됐든 전술의 문제가 됐든 매번 똑같은 실점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